이제 버튼을 클릭했을 때, 자, start location service라는 메소드 안에서 내 위치를 확인하는 코드를 넣어보도록 합니다. public void start location service라는 메소드를 하나 정의를 하죠. 자, 우리가 위치 정보를 확인을 하려면 로케이션 매니저한테 요청을 해야 된다 그랬어요. 로케이션 매니저는 get system service로 참조를 합니다. 자, context.location service라고 하는 상수를 넘겨주면 자, 로케이션 매니저라고 하는 객체가 리턴이 되죠. 자, 이거는 이제 우리가 자, 시스템 서비스로 제공되는 거니까 우리가 직접 new 연산자 같은 걸 이용해서 만드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미 시스템 서비스로 단말에서 동작하고 있는 거를 참조해서 사용을 합니다. 자, 이렇게 매니저 객체를 참조를 했다면, 자, 매니저 객체에 대고, 자, 자, request, 자, quest가 되겠죠. 리퀘스트를 시작하는 메소드가 있어요. 그래서 request location update라고 하는 메소드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자, provider라고 하는 것까지 포함된 자, 메소드를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요 메소드를 엔터를 쳐서 이렇게 추가를 해봅니다. 자, 이 메소드를 호출을 하면서 우리가 위치 정보를 요청하게 되는데요. 이 메소드 안에 들어갈 정보들을 우리가 기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프로바이더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자, 첫 번째 파라미터로 로케이션 매니저 점 해보면 GPS 프로바이더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GPS로부터 위치를 확인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GPS가 아닌 게 뭐가 있냐? 네트워크 프로바이더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얘기할 때 위치 확인하는 방법이 GPS를 이용해서, 자, 위성을 이용해서 확인하는 방법. 그 다음에 네트워크, 기지국을 이용해서 확인하는 방법이 있다고 그랬죠. 두 개가 오차가 많이 틀리다라고 하는 건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그 중에 GPS 프로바이더라고 하는 거를 입력을 하면 GPS를 이용해서 위치 확인을 하게 됩니다. 자, 파라미터가 여러 개 들어갈 테니까요. 여기서 엔터를 쳐서 자, 다음 이렇게 넣고요. 그 다음에 콤마 엔터를 쳐서 그 다음 파라미터를 넣어봅니다. 자, 그 다음 파라미터로 자, 미니멈 타임이라고 하는 걸 넣어줍니다. 자, 이거는 자, 여기다가 자, long이라고 하고요. min time이라고 하는 변수를 만들고 10000 이렇게 한번 넣어봅니다. 자, 이거는 자, 우리가 위치를 요청을 했을 때 위치 정보를 너무 많이 주면, 너무 자주 주면 그러면 성능에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자, 최소한의 시간을 저기다가 넣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10초가 지난 다음에 우리가 자, 위치 정보가 갱신이 됐는지를 알고 그 상태에서 넘겨달라 라고 하는 게 두 번째 파라미터로 들어갑니다. 자, min time이라고 하는 거를 자, 10초로 준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파라미터로 자, min distance라고 하는 걸 줍니다. 자, float라고 하고요. min distance라고 줍니다. 자, 이걸 0 또는 0.0f 뭐 이렇게 주면 되겠죠. 자, 이거는 min distance라고 하는 걸 세 번째로 주는데요. 자, 우리가 내가 있던 위치에서 조금 이동을 했는데 그 이동을 뭐 조금 이동해도 계속 정보를 전달해 주게 된다라고 하면 이 GPS도 오차가 있으니까 1m 이내에서 움직이는 걸 계속 주겠다라고 하면 굉장히 자주 줄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뭐 10m면 10m 뭐 이렇게 그 이상 떨어질 경우 원래 있던 위치에서 바뀔 경우 자, 그럴 경우에 위치 정보를 업데이트 해달라라고 하는 세 번째 파라미터가 됩니다. 그걸 세 번째 파라미터를 전달하는 거죠. 자, 네 번째 파라미터는 리스너를 등록을 합니다. 리스너는 우리가 위치 정보를 이제 매니저가 우리한테 전달을 해줘야 되는데 전달할 방법이 콜백 함수가 있겠죠. 우리가 이제 버튼 같은 경우에 onClick 리스너를 등록을 하면 그 안에 있는 onClick 메소드가 버튼이 클릭되는 시점에 호출되는 것처럼 똑같이 이제 위치 정보가 갱신되는 시점에 리스너 안에 있는 메소드가 호출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다 그냥 바로 한번 만들어 봅니다. 책에서는 클래스를 정의하고 만들었는데요. 자, 우리는 자, 여기다가 그냥 바로 한번 넣어볼 수 있어요. new라고 하고요. 자, new location listener 이렇게 넣어볼 수 있겠죠. 엔터를 치면 자, 이렇게 자동으로 입력이 됩니다. 자, 근데 갑자기 빨간 줄이 생겼어요. 여기다 갖다 대보면 권한이 없다라고 하는 게 나오죠. 권한. 자, access fine location이라고 하는 권한이라든가 access coarse location 권한을 넣어달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코드를 입력하는 중간에 권한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권한을 먼저 넣어보죠. 권한은 manifest 파일을 열고요. 자, 여기다가 자, use is permission이라고 해서
자, access 밑줄 긋고 find location을 먼저 찾아봅니다. 엔터를 치고요. 슬래시를 합니다. access find location은 자, find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자세하다라고 하는, 상세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죠. 그래서 GPS로 위치를 잡는 경우에 access find location이라고 하는 자, 권한을 요청을 합니다. 자, 또 하나 그냥 한번 입력을 더 해볼게요. 그래서 access 자, course location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course라고 하는 거는 find보다는 좀 더 듬성 있는 걸 course라고 하죠. 그래서 course location이라고 하면 자, 기지국을 이용해서 위치를 잡을 때 이 권한을 주게 됩니다. 자, 우리가 해봤던 것처럼 자, 이게 만약에 위험 권한이라면 자, gradle scripts 폴더 안에 있는 build.grade를 열고요. 타겟 SDK 버전을 23 이전으로 맞춰줘야겠죠. 22로 바꾸고요. sync now를 누릅니다. 그러면 자, 이 위치를 확인하는 것도 위험 권한이면 자, 어쨌든 권한을 자동으로 부여를 하겠죠. 자, 여기까지 미리 만들어 보고요. 자, 이제 메인 액티비티로 와보면 빨간 줄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자, 이 로케이션 매니저에서 위치 정보를 알려주고 싶을 때는 여기 있는 요 객체, 로케이션 리스너를 구현한 객체에서 on location changed 쪽을 호출하게 돼요. 그리고 로케이션 객체를 전달해 주죠. 이게 내 위치가 됩니다. 자, 로케이션 객체에 보면 자, 로케이션 점 해서 get latitude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로케이션 점 get longitude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latitude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더블 타입으로 해서 latitude 이렇게 변수를 만들어서 할당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자, longitude라고 하는 거는 longitude라고 하는 변수를 만들어서 할당할 수 있는데요. 자, latitude가 위도, longitude가 경도가 됩니다. 위도라고 하면 뭐예요? 위쪽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거니까 우리가 보통 38선 이거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죠. 그래서 38도 선이라고 하는 게 위도를 얘기합니다. 자, 이제 적도 부분, 그러니까 지구의 가운데 부분에서 이제 극지방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latitude와 longitude는 뭐예요? 세로 방향이죠. 그래서 시간축을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latitude와 longitude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내 위치를 확인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더블 타입으로 해서 이렇게 할당을 한 다음에 자, 우리가 이 정보를 가지고 텍스트 뷰에다가 뿌려주면 됩니다. 그죠? 자, 텍스트 뷰.set 텍스트라고 하고요. 내 위치라고 하는 거를 자, 플러스 latitude 먼저. 자, latitude는 위쪽으로 올라가는 거니까 y축에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자, longitude라고 하는 거를 자, 플러스해서 이렇게 하면 자, 경도와 위도와 경도 좌표를 텍스트 뷰에다가 표시를 해줄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텍스트 뷰에다가 표시하는 코드까지 우리가 한번 넣어봤습니다. 그리고 권한을 추가하고 위험 권한인 경우에도 자동으로 부여될 수 있도록 우리가 자, build.grade에다가 타겟 SDK 버전을 수정해서 다시 넣어줬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뭔가가 동작하는지 자,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에뮬레이터 쪽을 실행을 하는데 자, 여러분은 이제 실제 단말로 한번 해보세요. 근데 저는 이제 에뮬레이터로 실행을 하죠. 근데 에뮬레이터 같은 경우에 GPS가 있나? 이렇게 생각이 들죠? 자, 에뮬레이터에는 자, GPS가 들어가 있지 않겠죠? 당연히 이거는 실제 PC에서 실행을 한다라고 하면 PC에서도 GPS가 없을 테니까요. 일반적으로는. 자, 그래서 자, 여기에는 GPS라고 하는 게 없을 수 있어요. 그래서 자, 뭘 제공해 주냐 하면 가상으로 X와 Y 좌표, 즉 경도와 위도 좌표, 위도와 경도 좌표를 전달해 주는 기능을 제공을 합니다. 자, 그래서 그거는 자, 일단 여기서 위치 확인 시작이라고 하는 버튼을 먼저 눌러볼게요. 그러면 내 위치라고 하는 게 보이네요? 이건 어떻게 보이는 걸까요? 자, 이게 자, 실제 GPS가 없는데 자, 여기 와서 보니까 여기 오른쪽에 에뮬레이터 오른쪽에 이 아이콘들 있죠? 밑에 땡땡땡 버튼을 눌러보면 자, 이렇게 자, 가상으로 뭔가를 할 수 있는 기능들이 있습니다. 로케이션에서 우리가 경도와 위도 좌표가 있죠? 그러면 자, latitude라고 해서 위도라고 하는 거를 37.553628 뭐 이렇게 가상으로 넣어보고요. longitude라고 하는 거는 자, 127.151511 127.151511 뭐 이렇게 가상으로 넣어봅니다. 그리고 여기에 send라고 보내면 여기 보이죠?
이렇게 가상으로 우리가 내 위치를 지정할 수 있는 기능이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치 확인이 시작이 되고 나면 내 위치가 바뀌게 되면 얘가 계속 갱신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이렇게 내 위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위치를 지도로 보여주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거를 조금 있다가 그 다음 단락에서 할 수가 있겠네요. 자, 지금까지 내 위치를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봤습니다.